자, 오늘 뭐 많은 분들이 주목했고요. 뭐 방송을 통해서 하루 종일 진행이 됐었는데,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성남 분당 야탑동 상가 건물의 화재입니다. 지금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 발령을 냈거든요. 대응 2단계니까 좀 심각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대응 2단계 발령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면 분당 야탑의 8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다수가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런 내용까지 들어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속보 전해드리죠. 오늘 성남 분당 야탑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상가 건물입니다. 그리고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수가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런 내용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속보인데요. 화재입니다. 빨리 진압을 하고요. 그리고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기를 좀 기원하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했다는 속보를 또 첫 순서로 전해드리게 되군요. 지금 소방당국이 최선을 다해서 화재 진압과 구조 활동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속보가 또 들어왔네요. 지금 오후 4시 43분이군요. 대응 2단계 발령, 진화에 총력을 기했다. 또 있습니다. 큰 불은 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명 구조 중이라는 내용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속보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면 시청자 여러분께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자 발생은 없어야 됩니다. 소방당국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앞서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해서 영상을 정리해서 좀 전해드렸는데, 지금 세 분 나와 계시거든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그리고 소영주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그리고 이경민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선 이경민 변호사. 오늘 상황 굉장히 이른 오전 시작됐고요.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는데 시간 순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그 영장 집행을 위해서 이른 오전부터 이제 공수처가 움직였는데, 일단은 오전 6시 14분에 이제 공수처, 그러니까 과천청사에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지금 그 관저 앞에 도착을 한 것이 오전 한 7시 14분 정도가 됐었고요. 예, 그리고 그때로부터 1시간 정도 지난 8시 4분부터 공식적으로 영장 집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관저 이제 입구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저지선이 1차에 있었고 2차에 저지선이 있었는데, 예. 그 2차 저지선까지 다 이제 어쨌든 저지된 부분을 다 통과를 하고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이제 3차 저지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경호처가 이제 이렇게 맡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경호처장에게 당시에 이제 수색영장, 체포영장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예. 제시를 했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호처장이 이 수색에 대해서는 불허를 한다. 예. 경호처법과 이제 경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이제 불허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계속해서 대치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 시간 동안 대치를 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어쨌든 이제 계속해서 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입장을 밝히면서 13시 30분에 이 영장 집행에서 철수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철수를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공수처가 과천 청사를 출발한 게 6시 14분. 그러니까 해도 뜨기 전이에요. 굉장히 일찍 출발했거든요. 그리고 관저 앞에 도착한 게 7시 21분. 역시 여전히 어둠이 있는,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그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공수처가 집행을 하러 출발을 한 거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사실 원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수사기관의 밀행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고지를 하지 않고 체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윤 대통령이다 보니까 뭐 절차를 지킨다라고 했고 그리고 예우도 이제 어쨌든 지키겠다라고 해서 이제 대우를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미리 이제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치밀하게 준비를 했었던 사안이고요. 근데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새벽 일찍 이렇게 움직였던 이유는 예. 아무래도 좀 평일인 것을 또 고려를 했고 그리고 지지자들이 많이 몰려들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안전사고가 발생할 또 우려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어쨌든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른 아침에 좀 집행을 시작을 해서 그리고 어쨌든 장기간 대치가 이어질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또 예상을 또 했던 부분이고 예. 기존에 이제 경호처에서 어쨌든 나왔던 입장을 좀 비춰봤을 때 시간이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는 점까지 고려를 해서 예.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집행에 착수를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요. 오늘 이 체포영장 집행 관저 앞에서부터 관저까지 약간 동선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거 공수처 수사팀이 도착을 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영장 집행 시작이라고 1번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공관촌입니다. 여기 이제 공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공관촌 정문이 있으면 철문으로 된 거. 여기를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길이 2차선으로 된 상태로 쭉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약간 방향을 왼쪽으로 꺾으면은 관저 정문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또 대치 국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관저가 되는데 체포영장 집행 시도. 근데 경호처와 대치 후 철수했다. 그러니까 관저 정문까지 일부 들어간 상태에서 그 앞에 대치가 이어지다가 철수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요. 오늘 공수처는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경호처장에게 제시를 하고 상황 설명을 했지만 경호처장은 거부한다, 막겠다라는 이런 입장을 냈다고 알려지잖아요. 자, 경호처장 누구인지 화면으로 좀 정리 좀 해봤습니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뭐 경찰대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경호실 차장, 그리고 2023년 작년 9월에 김용현 전 처장 후임으로, 그러니까 국방장관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후임으로 대통령 경호처장에 임명이 됐다. 이런 인물입니다. 이용희 변호사, 지금 경호처는 경호법에 근거해서 저지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경호법상 어떤 근거를 지금 갖고 있는 겁니까? 경호법에서 말하는 경호가 이제 경호 대상자, 그러니까 대통령과 예. 그 가족인데 대통령 가족에 대한 뭐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이런 위해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경호 구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호 구역이라는 게 이게 대통령 관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위해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당연히 이제 출입을 금지하는 그런 조치도 취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대통령 경호처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경호법에 나와 있는 그런 경호의 내용과 그리고 경호 구역으로 지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지금 막기 위해서 이렇게 안전 조치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진입을 막는다. 이런 논리로서 지금 이제 어쨌든 영장 집행에 대해서 불허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수처는 체포영장, 수색영장 집행합니다. 그러나 경호처는 안 됩니다. 막은 대치 상태가 이어지다가 5시간 넘게 이었죠. 그리고는 공수처 수사관들이 철수를 한 거죠.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판단에 철수를 한 건데, 자, 그런데요. 이 철수가 이루어진 뒤에 공조수사본부죠. 경찰과 공수처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조본을 꾸렸는데 여기에서 어떤 입장이 나왔는데 경호처장과 차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입건한다. 그리고 내일 출석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최경철 의원과 서영조 소장님께 좀 질문 드릴게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공수처에서는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지금 이 경찰 쪽에서 나온 거는 내일 출석하라. 이런 요구까지 있었다는데요. 공조본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그 공무집행 과정에서 예.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뭐 생각할 테니까 입건해서 뭐 수사를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경호처 입장에서는 경호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예. 발생한 일이어서 뭐 출석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겠죠. 아니면 계속 이런 대치 전국이 이어진다면 출석 자체가 굉장히 그 불공정한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아예 뭐 출석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려울 것이고 예.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심리 이것이 끝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모두 종결된 뒤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겠죠. 이 부분 수사는 그냥 뭐 입건을 하겠지만 그 직후부터 수사가 중단돼서 기소 중지 상태에서 그냥 계속 가다가 나중에 그 위의 사건들이 모두 종결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뭐 주목 대상도 아니고 그리고 공수처나 뭐 그 경찰이나 이런 데서도 큰 비중을 두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수사기관들이 해야 될 것은 이렇게 강제 수사에 집착하기보다는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시작하였으니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기다려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모든 것을 앞으로 결정을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의 여러 가지 위법성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의 체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사기관들은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저는 이 강제 수사도 그런 의미에서 매우 무의미한 행동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서영주 소장님, 지금 공수처나 공조본에서는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지금 경호처 이렇게 막는 거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이거 입건하고 출석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반면에 또 경호처는 공수처를 향해서 불법 체포영장을 지금 집행하는 거다. 또 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이 상황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경호처가 한 일은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완전히 나락으로 추락시켜버린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흉악범을 체포하는 법원의 체포영장에 대한민국의 흉악범들이 누가 응하겠어요? 그냥 여러 가지 이유를 대해서 체포영장에 위법성이 있다. 그리고 나는 여러 가지로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결국에는 법치를 강조했던 대통령 자체가 법치를 부정해버리니까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이제는 거의 흔들거리게 돼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있어서는 공조본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경호처에 고문을 던졌고요. 방해 설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개인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를 하겠다.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했고 헌법에 근거한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을 방해하면 그렇게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내일 출석을 얘기한 것은 재집행, 그러니까 공조본이 다시 오늘은 꺾였으나 다시 재집행을 위해서 빌드업을 하는 것이다. 일단은 압박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경찰 특수단에서는 경호처장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공수처의 검사가 제지를 했고요. 제가 봐서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 일단은 제지를 한 것 같고 한 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수공무 집행방해로 소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했을 때 재집행에 임했을 때 그 앞을 가로막으면 소환에 불응했고요. 재차 이 부분에 대해서 재범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명분을 남기는 작업이다. 좀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경윤 변호사. 그런데 지금 법상으로 보면요.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은 대통령 권한대행, 그러니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갖고 있는 겁니까? 법상으로 그렇게 됩니까? 일단은 뭐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직무를 이제 어쨌든 대행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맞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면 경호처에 대해서도 이 영장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 뭐 협조를 하라 마라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권한대행인 최상목 권한대행이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경호처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라면은 좀 집행에 있어서 다른 모양새가 됐을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추측은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알려지는데 관계기관에서 법과 절차에 따를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이런 입장, 그러니까 영장 집행이 시작된 뒤에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래요. 그리고 공수처에서 어떤 협조 공문에 대해서는 미외신했다 이런 얘기인데 서영주 소장님. 결과적으로는 지휘권 행사를 안 한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위치는 개인적으로 얘기가 되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대통령실의 참모들은 지금 권한대행을 보좌해서 국정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 자체가 기본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진의 어떤 권위를 인정받느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충돌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합법적인 헌법에 근거한 체포영장의 집행에 경호처가 근거 없는 경호법을 대서 예. 결국에는 이 법 집행을 문란하게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 예. 그냥 무책임하게 법과 어떤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길 바란다. 굉장히 무책임하거든요. 정리를 해줬어야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본인 손에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무책임성이 이번에 드러났고요. 지금 보면은 이 경호처의 이번 경호법에 대한 근거도요. 예. 원래 대통령 등에 관한 경호법입니다. 윤석열 등에 관한 경호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형사법상 불소추 특권을 가진 상황에서 침해당했을 때는 경호법을 발동할 수 있으나 예. 헌법의 예외 규정으로 둔 내란죄에 예.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거 명백하게 불법성이 좀 분명하다라는 점에서는 공수처가 좀 재차 진입할 때 경호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요. 왼쪽이 오늘 오전 상황이죠. 대통령 관저의 모습. 계속 저렇게 모습이 있었죠. 근데 별다른 뭐 관저상 이렇게 봤을 때 움직임은 없었어요. 그리고 오후에 공수처 수사관들이 철수하는 모습 저렇게 카메라에 좀 담겨 있습니다. 최경철 위원. 오늘 오전 상황과 낮 상황을 보면요. 관저 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좀 알려진 두 변호사, 윤곽근 변호사, 김홍일 변호사가 관저 안에 들어갔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도 관저에 들어갔다 나온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직거 중이거든요. 그 관저 안에 누구와 같이 있었을까요? 이걸 어떻게 좀 어떤 분석이 좀 가능할까요? 관저에 원래 근무하는 비서관이 있습니다. 상주하는 비서관이 있습니다. 그분들 계셨을 거고. 예. 그리고 뭐 최명성 법률비서관 얼마 전에 임명했죠. 예. 그분 뭐 있었을 거고. 그런 참모들과 일정 부분 의논을 했겠죠. 법률적 검토를 아마 했을 겁니다. 이게 그 강제 수사에 응해야 되느냐 아니면 응해하지 않아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참모들의 의견을 들었겠죠. 예. 그 참모들의 의견 그리고 변호인단도 불러서 예. 변호인단 의견 들은 결과 이것은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윤곽근 변호사, 김용일 변호사가 들어가서 논의한 끝에 어떤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이런 과정이 있었을까요?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뭐 불법적인 체포영장이다 뭐 이렇게 규정까지 했으니까 그게 응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겠죠. 이게 저도 검찰 경찰 출입을 오래 했습니다만은 예. 저는 옛날에 과거에 철모로 기자 생활할 때는 강제 수사가 무조건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어. 무조건 잡아서 검찰 경찰이 무조건 잡아와서 그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좋고 예. 그리고 법원도 바로 1심에서 법정 구속해서 바로 잡아서 그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화되고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해 보니 강제 수사가 좋은 것은 아니구나. 그렇다면 강제 수사의 요건은 무엇이냐? 거주지가 우선 불분명해야 됩니다. 예. 강제 수사를 구속을 할 때는. 두 번째, 증거인멸 우려. 그리고 도주할 우려. 예.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강제 수사 구속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그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체포영장을 체포 동의안이 2023년 9월에 예. 가결이 됩니다. 민주당이면 반란표가 일어나가지고 예. 가결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판사가 기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제1야당 대표가 무슨 남의 간시를 그렇게 받는데 증거인멸을 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 기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강제 수사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대통령에 대한 이번 체포영장을 보실 때 국민들이 그것을 헤아리셔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사실은 오늘도 이 한남동 관저, 대통령 관저 앞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집회가 열렸고요. 그리고 그 전날도 있었고요. 그 전날도 있었고. 그래서 집회가 열렸는데 이와 관련된 이 지지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어떤 집회 모습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그 집회에 또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 체제 수호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서기를 않나. 한 번 농사 짓지도 않았던 트랙트가 대한민국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지 않나. 이것이 바로 탄핵의 본질이다. 자, 이용희 변호사. 지금 이 경호처의 경호. 근데 단순히 경호처만 경호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뭐 삼중 경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외곽 지역은 이제 군이 경호를 지금 맡고 있는 상태고요. 예,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 근접 경호라고 하는데 이 근접 경호를 지금 경찰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예. 거기서 초근접 경호. 예. 정말 이제 지근거리에서 이제 경호를 하는 게 경호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지막 마지노선의 이제 방어막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1차 저지선을 뚫고 2차 저지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마지막에는 200명 정도가 이렇게 이제 뭐 인간 뭐 벽을 쌓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건 경호처 그렇습니다. 직원들인가요? 예, 경호처와 이제 어쨌든 뭐 일부의 군 관계자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있는 군은 또 이제 말 이야기가 나오기를 지금 군에서 관할을 하는 게 아니라 경호처에서 또 이걸 지휘를 한다. 아, 군이지만 경호처의 그렇습니다. 지휘를 예, 받는 경호처에 군인들. 소속되어 있는 군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가지고 오. 어쨌든 뭐 경호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마지막에는 어쨌든 경호처가 이렇게 막아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소영주 네. 소장님, 방금 전에 영상으로 확인해봤는데 윤상현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이 관저 앞에 있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거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돼요? 일단 뭐 어차피 내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란의 늪에 빠져버린 상황이고 첫 단추를 잘못 끼면 통상적으로 단추를 풀고 다시 끼거든요. 예.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전 대표의 친한파들을 다 몰아내고 지금 뭐 탄핵에 반대하고 내란에 동조하는 듯한 사람들이 모여서 당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기왕 이렇게 된 거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든지 뭐 지금 이번에 불법 개헌과 내란 사태가 정당한 통치였다고 주장하는 좀 강성 지지층에 덧대어서 같이 좀 뭔가 힘을 모으자. 저는 정치적으로는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 정상적인 중도층이라든지 대대적인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헌법을 수호하는 한 개개인의 의원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그냥 어차피 이 내란의 이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바에는 예. 여기에서 그냥 호가회의 하자. 뭐 어차피 내란 동조자라고 욕먹을 거 예. 그냥 여기에서 깊숙이 빠져서 활동하자. 라는 자포자기 심정이었던 정치 행위들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이는데 국민들 보기엔 정상적으로 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내란의 죄라는 것은 공소시효가 없는 이유, 예.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된다는 형법상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의 내란 혐의가 분명하게 검찰과 공수처에서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옹호만해서는 절대 국민의힘이나 정치인으로서는 탈출구가 될 수 없다라는 측면에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최영철 의원. 특히 윤상현 의원이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열고 있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오늘 또 관저 안에까지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인데 윤상현 의원 이거 어떤 모습으로 이해될까요? 뭐 정치인은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말을 통해서 자신의 뭐 정치적 색깔 그리고 정치적 의지 이런 걸 드러내 보여서 만약에 향후에 있을 뭐 조기 대선이 만약에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신도 뭐 한 자리를 한번 그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뭐 그것을 노리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오늘 뭐 강조한 부분들이 있었죠. 공수처의 월권 행위 그리고 불법성 뭐 이런 것들을 밝히고 싶었겠죠. 공수처가 사실 깔끔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체포영장에 강하게 저항을 하지 않았을 텐데 예. 공수처가 형사소송법 뭐 110조 뭐 111조 이런 부분도 무시하고 뭐 그런 부분이 그 월권 행위가 드러나고 예. 그리고 공수처가 사실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를 수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직권남용밖에 할 수 없는데 공수처법에 그 규정이 돼 있는데 예. 법에 규정된 것을 어기고 이렇게 월권을 하니 거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에서 강력한 분야 제기를 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공수처가 여러 가지 구멍이 숭숭 뚫린 수사와 그리고 강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난을 받고 한남동 길거리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뛰쳐나와서 한 행동이 공수처가 결국 많은 빌미를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지금 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공수처장을. 그거는 공수처의 여러 가지 구멍 뚫리는 행동들이 여러 가지 빌미를 줬고 혼란을 불렀다. 지금이라도 공수처가 강제 수사를 임의 수사로 전환해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나온 이후에 수사를 진행해도 늦지 않다. 헌법재판소가 사실 상급심이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리를 할 때 대통령을 내란을 하였는지 아니면 내란을 하지 않았는지 모든 예. 것을 판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화면에 시청자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지금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입니다. 지금 집회가 오전보다도 규모가 더 커진 것 같죠? 아마도 추정컨대 양측의 집회가 지금 동시에 진행 중인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집회, 그리고 탄핵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집회, 이게 뭐 동시에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요 관련해서 최영철 위원,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집회 이른 새벽 시간서부터 그 앞에서 모였고요. 그리고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진행 중인데도 밖에서 계속 집회가 있었거든요. 내일은 토요일 주말입니다. 내일은 지지 집회가 관저 앞에서 더 커진다고 봐야 될까요? 네, 토요일, 일요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나오겠죠. 저기 가본 사람이 얘기하던데 예. 과거에는 저 보수 정당 지지 그 집회에 가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또 젊은 분들도 꽤 있다고 그래요. 뭐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국민의힘이 지지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겠으나 예. 어쨌든 저기에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나와서 지금 저런 집회를 하고 있다. 집회와 시위에는 어느 정도 국민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 집회와 시위의 성격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저 시위와 집회를 그냥 뭐 그 극우 집회다 이렇게 매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원하는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 그러나 폭력 시위는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저기 예. 한남동 저희가요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게 이태원처럼 그런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여기가 지금 뭐 굉장히 뭐 생각보다 오르막이 셉니다. 제가 뭐 국회의장 공간도 저기 있지 않습니까? 저기 그 인근에 있죠. 예, 저 밥도 먹으러 가고 해봤지만 굉장히 오르막이어서 안전사고가 날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저기가 교통이 굉장히 번잡한 대로변 그렇습니다. 한남대로 끼고 대로입니다. 있었습니다. 저기가 예. 앞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어쨌든 질서 유지에 신경을 써야 되고 유튜버 이런 분들이 과격 행동은 절대로 막아야 되고 경찰이 하여튼 저 밤에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만은 예. 경찰이 치안 유지를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하시고 하지만 집회와 시위에 대한 권리는 보장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공수처가 오후 1시 30분 정도에 영장 집행 중지를 했고요.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로 돌아갔죠. 그리고 공수처에서 어떤 브리핑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 사항에 대한 어떤 설명을 좀 내놨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집행이 중지가 된 거잖아요. 안 됐어요. 요거에 대해서 공수처 관계자 설명이 이렇습니다.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을 했다. 마지막 단계에서 경호처 직원 등 200여 명이 겹겹이 벽을 싸고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런 설명이 있었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영장 집행 인원보다 경호처 인원이 훨씬 많았다.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 단계별로 크고 작은 몸싸움, 충돌이 좀 있었다. 몸싸움이 있었다. 그리고 경호처 일부 개인 화기 휴대, 이런 얘기도 있고요. 충돌 상황에서는 무기가 없었다. 휴대는 했지만 출동 상황에는 무기가 없었다. 이런 설명이 좀 나왔고요.